어느 날 베트남 호찌민의 거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썰렁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겼고 가게 셔터는 하나둘 내려졌습니다.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이 사라진 이 거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요. 꿈에 그리던 부자 인생은커녕 하루 세 끼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던 환한 웃음, 손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죠. 저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작은 패션 잡화점을 운영하던 린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호찌민의 화려한 거리를 보며 자랐습니다. 늘 꿈꿨어요. 언젠가는 이 거리를 넘어 대형 쇼핑몰에 제 가게 간판을 걸고 말겠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호찌민을 가득 메웠던 그때였어요. 처음엔 그저 낯설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가게에 들어오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물건을 고를 때도 예의 바르고 정중했어요. 심지어 흥정을 할 때조차도 웃으며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그저 한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제 가게는 아주 작은 부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30년 넘게 호찌민에서 살아온 제게도 그곳은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가게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붉은색 지붕 아래 빽빽이 걸린 원피스와 가방들. 직접 손으로 꿰매고 손바느질로 장식까지 달았던 소중한 작품들이었어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가장 환한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로도 몇 마디 인사를 외웠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어설픈 제 한국어에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그들이 웃을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만 가면 나도 곧 센트럴몰에 입점할 수 있을 거야. 한국 손님들은 참 특별했습니다. 싸구려 티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라며 두 손을 꼭 모아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오르고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린 부티크라는 간판을 호찌민 중심가에 걸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어요. 거리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오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점점 더 썰렁해졌고 가게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는 건손님이 아니라 바람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너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겐 중국 손님들이 있잖아.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그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 증가로 호찌민 경제 활황이라는 기사도 쏟아졌어요. 주변 상인들도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없어도 문제없어.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린 더 잘 될 거야. 처음에는 저도 희망을 걸었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거리를 누비는 중국 관광객들. 한꺼번에 물건을 잔뜩 사가는 모습은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어쩌면 한국 손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사기보다는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가격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제 상품을 함부로 만지고 흠집을 내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중국 관광객이 제 가게에 몰려들더니 이 옷은 왜 이렇게 비싸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도 안 해. 너네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비싸? 그들의 고함 소리에 다른 손님들은 겁을 먹고 가게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가게 앞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와 악취였습니다. 어느새 호찌민의 거리는 깨끗함을 잃고 지저분한 오물과 소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남기고 간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신뢰를 남기고 갔고 예의를 남기고 갔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간 거였어요.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소중함을. 이상하다. 저는 손에 쥔 장부를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40%나 줄어든 겁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지만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사진만 찍고 가격만 물어보고 손톱으로 옷을 긁어보더니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관광객. 그들이 만든 거리는 그저 시끄럽고 지저분할 뿐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가게 앞 인도에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도 모를 음식물 쓰레기 깔끔했던 가게 간판에는 낙서가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팜, 이번 달 월세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했지만 건물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근처 다른 가게들도 다 월세 밀려. 너무 버티지 마. 이번 달 넘기면 계약 해지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버티려 해도 현실은 점점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손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동안은 괜찮다고 중국 손님들도 많다고 애써 자신을 속여왔지만 막상 눈앞의 숫자는 가혹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한번 가게에 오면 조용히 둘러보다가 별다른 흥정 없이 기분 좋게 물건을 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심지어 어떤 손님은 작은 액세서리를 몇 개 샀을 뿐인데 5만 원어치 팁을 두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돈을 잘 쓰는 거야. 그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특별함을 잃어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마치 가라앉는 배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거리로 나가 관광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자꾸만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외쳐도 돌아오는 겉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손님도 가격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 한국보다 싸야지. 심지어 어떤 관광객은 상품을 거칠게 만지다 떨어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손은 떨리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가게 뒤편 좁은 창고에서 울음을 삼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무리의 관광객이 가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드디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경만 할 뿐 지갑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옷걸이에 걸린 옷을 끌어당기고 선반을 뒤엎고 가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무너진 옷더미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미래였던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소문에 기대했던 기대는 그저 착각이었습니다. 돈은커녕 제 소중한 가게만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옷가지 위에 주저앉아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그립다. 조용히 예의 바르게 정성껏 대하며 고맙다고 웃어주던 그 사람들. 그 따뜻했던 미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내쫓았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제 손으로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텅 빈 거리, 텅 빈 가게. 그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베트남 햇살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먼지가 묻고 어깨 위로는 절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입술을 깨물며 절망을 삼키려 했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그러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두 명의 관광객이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꼭 잡고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털고 조심히 들어와 옷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딸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원피스 예뻐.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제게 다가와 몇 벌의 옷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쁜 옷이 많아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마른 제 마음의 봄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희망을 그리고 꿈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한 가족이었지만 그 작은 친절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무너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을 개고 바닥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가게에 불을 켜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마치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게 앞 바로 인도 한복판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플라스틱 봉지, 깨진 병, 썩은 과일 껍질까지.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몸을 떨며 가까이 다가간 순간 더 끔찍한 걸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던 관광객들. 그들은 음식 포장을 풀어거리를 마구 어질러 놓으며 떠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가게 앞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용기를 내어 조심히 부탁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쓰러 온 사람들이 왕이지, 알아서 치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 문 앞은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더럽혀지다니. 어젯밤 작은 희망을 움켜쥐었던 손이 다시 툭 하고 힘없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런 사람들만 늘어나? 중국 관광객들 예전이랑은 달라졌어. 속으로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을 잃을까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살리기 위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구겨진 플라스틱 봉투를 주우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어제 만난 그 한국 가족처럼 좋은 사람들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금이 간 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믿고 싶었던 희망마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바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게 앞 깃발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온 또 다른 변화를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운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걸터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에 멈춰 섰고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드디어 손님들이 오는구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기색은커녕 거리 곳곳에 몰려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 앞 물건들을 손으로 함부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비싸. 깎으라고.
그들은 가격표도 보지 않고 무턱대고 값을 깎으려 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집어들고는 그냥 가려고도 했습니다. 저기요, 계산하셔야죠. 제가 급히 뛰어나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모여 앉아거리 한복판에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갑자기 가게 앞 전봇대 옆에 다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내리고는 안 돼요. 여기서 그러시면.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앞 소중하게 가꿔 놓았던 마당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텨온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희망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멀리서 가게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짜 희망은, 진짜 소중한 것은 돈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불은 꺼지고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안에 놓여있던 낡은 작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한국 손님들과 주고받았던 메모들을 모아둔 노트였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다시 꼭 올게요. 덕분에 행복한 추억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노트를 끌어안았습니다. 맞아. 한국인 손님들이 있었기에 내 꿈도 있었던 거야. 저는 그동안 그들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은 것도 고마워했고 미소로 답해 주었고 언제나 예의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꿈을 응원해 주던 진짜 가족 같은 손님들이었어요. 그땐 몰랐지. 저는 노트를 꼭 쥔 채가만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릴 거야. 언젠가 다시 한국 손님들이 이곳에 찾아올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비록 지금은 거리가 텅 비어 있고 가게 안에 손님 하나 없지만 희망은 잊지 않는 사람의 곁에 언제나 돌아온다는 걸 믿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깊은 밤거리. 바람은 싸늘했지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꽃향기가 퍼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낡은 가게 문 앞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서툴지만 정성껏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부드럽게 가게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만나요. 며칠 후 가게 앞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준비하는 거야. 옷도 새로 정리하고 가게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꽃병에 꽃도 꽂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루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종소리.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우리 가게를 몇 번 찾아줬던 한국인 부부였어요. 우와, 정말 오셨네요. 저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부부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다시 꼭 오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기적이 정말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들은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네요. 꽃도 예쁘고 가게도 환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오래된 얼음이 녹듯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그들은 코끼리 바지 몇 벌과 기념품 몇 개를 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에겐 세상의 모든 보물처럼 소중했어요. 계산을 마친 뒤 그 부부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아 들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부부는 따뜻한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고 파랬고 가게 문 앞에 작은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걸. 그리고 진심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찾아온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또 한국 손님이 올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거리를 청소하고 상품을 정리하고 하루에 몇 번이고 가게 간판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저는 혼자 가게 한복판에 서서 정성껏 인사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텅 빈 가게를 향해 외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키워가고 있는 거구나. 한국 손님이 다시 오든 오지 않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담아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제겐 소중한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해질 무렵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인 시간.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수줍게 들어서는 한 소년.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가방을 맨 한국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베트남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코끼리 바지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바지를 골랐고 결국 두 벌을 사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줍게 꺼내든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돈을 건넸어요. 계산을 마친 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려다 조금 머뭇거리더니 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국 손님들이건 어디서 온 손님이건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 다시 내 꿈도 웃을 수 있을 거야.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쨍하게 빛나는 햇살, 맑고 푸른 하늘. 마치 제 마음을 닮은 것 같아 괜스레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게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뛰어나갔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버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웃으며 서로 사진을 찍고 야시장 거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누구보다 크게 인사를 외쳤습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제 가게를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심을 다해 인사를 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 커플이 저희 가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머, 여긴 가게가 참 깔끔하네요. 한국인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남성 손님도 덧붙였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한 마디를 전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어요. 손님들은 환하게 웃으며 코끼리 바지 여러 벌을 골랐고 심지어 작은 소품까지 잔뜩 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한국어로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베트남 정말 좋아요. 다음에도 꼭 다시 올게요.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외쳤어요. 한국 고마워요.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작은 만남이 저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언젠가 제 가게에도 따뜻한 봄이 완전히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저만 신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주변 가게 주인들도 저처럼 고개를 빼고 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야, 저기 봐. 한국 사람들 돌아왔어. 정말이야? 정말 맞아? 옆 가게의 수왕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수왕 아줌마뿐만 아니라 두 손 가득 열쇠고리를 들고 있던 탄 아저씨 쌀국수 노점을 운영하는 딘 할머니까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웃기 시작했죠.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아직 포기할 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거리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왕 아줌마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달려 들어가 먼지를 툭툭 털어냈고 탄 아저씨는 쌓아뒀던 열쇠고리를 빛나는 자리로 다시 옮겨 걸었습니다. 딘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가게 앞을 정성껏 쓸기 시작했죠. 마치 모두가 동시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환영 인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 따뜻한 인사를 들으며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코끼리 바지를 고르고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고 쌀국수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도 손을 꼭 모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오후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고 가게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행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국인 가족이 손을 맞잡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풍선을 들고 엄마는 코끼리 바지를 들고 아빠는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아이까지도 저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해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온 거였어요. 거리 곳곳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베트남 상인들이 함께 웃으며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맛있어요. 한국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웃음이 거리 가득 퍼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하지만 진심이 통하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희망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그날 카오산 로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앞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별빛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따뜻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고 저는 눈을 감은 체가만이 속삭였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구나. 처음엔 미움과 오해로 시작됐던 우리의 관계. 그러나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을 향한 오해, 그리고 열등감과 질투. 그 모든 어리석었던 감정들도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픈 성장통이었던 거겠죠.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마음에 닿는다. 저는 그걸 몸으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한국인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베트남 상인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의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거리를 가장 빛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심을 믿고 사람을 믿고 미래를 믿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작은 가게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에코아트였습니다.